여러분들 이제 안성에 대한 얘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안성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제 토지를 공부하시고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성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안성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경기 남부 최대 쇼핑몰이 스타필드 안성에서 들어온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안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안성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뭐가 들어옵니까? 제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중앙으로 관통을 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IC가 무려 몇 개가 들어오냐면 4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4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안성의 왼쪽과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는 이쪽으로 지나는 안성의 오른쪽을 지났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서울 세종간고속도로는 안성의 어디를 간다? 중심을 관통을 한다. 이거 엄청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이드로 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중심으로 논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성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용인이 있죠? 위쪽 용인 있고, 왼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평택이 있어요. 그죠? 옆으로는 여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하단으로는 뭐가 있냐면 천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가장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안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성을 보게 되면, 안성을 보게 되면 잘 볼게요. 이게 무슨 고속도로, 항상 보면은 어떤 땅을 보고 지역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도로죠. 도로를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자, 도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쪽 보니까 봅시다. 자, 이게 무슨 고속도로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죠? 자, 경부고속도로고, 여기 무슨 고속도로냐면 평택, 이건 제천간 고속도로예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옆부분이, 여기가 뭐가 있냐면 고독신도시 있잖아요. 고독신 바로 옆에가 평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고독신도시 500만 평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가 지금 한 18만 6천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 평택은 인구가 한 53만 명 정도 되고, 여기는 지금 현재 18만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인구가 좀 미약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인구가 한 30만 명까지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왼쪽에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는 뭐냐면,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중부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현재 안성은 고속도로 3개가 관통을 하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왼쪽으로는 평택, 위쪽으로는 용인,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주, 왼쪽으로는 이천이죠. 여주 이천.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제 천안과 이제 접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어떻게 경기 남부권에서는 교통의 요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안성을 보게 되면요, 일단은 개발이, 여기 지금 여기가 안성 분기점이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안성 IC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부고속도로에서는 IC가 하나를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보면 여기가 일죽 IC입니다. 일죽 IC. 그러니까 일죽 IC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IC가 현재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보면은 남한성 IC가 있어요. 남한성 IC. 그러니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남한성 IC를 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 IC가 어떻습니까? 이쪽 동과 서와 그리고 남쪽으로 현재 IC가 현재 있어서 안성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는 안성을 개발할 때 보면은 여기 안성 IC 끼고 있잖아요. 요 주변, 그죠? 요 주변이 일단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겠죠. 바로 앞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 공도 용의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은 공도, 그 다음에 평택 쪽으로는 용의지구인데, 지금 현재 스타필드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여기 안성 IC 있죠? 안성 IC 바로 앞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IC를 끼고 스타필드가 들어온 거예요. 국내 최대로 이분들이. 그리고 현재 안성의 기본 그 틀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안성 시내권이죠. 그러니까 안성시가 어디 있냐면 여기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안성시가 여기에 있는데, 안성시가 이 안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하고는 위치가 좀 떨어져 있네. 그렇지 않나요? 경부고속도로하고는 좀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떨어져 있고, 현재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바로 빠져나와 있는 데는 현재 일부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안성의 가장 중심권은 조금 떨어져 있는 안성 시내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예요.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응? 관통을 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안성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안성 이렇게 해가지고 안성 IC에서 빠져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안성 IC에서 빠져나오는 34번 국도하고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가 IC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IC가 무슨 IC냐면 안성 맞춤 IC예요. 근데 이 안성 맞춤 IC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 IC가 하나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바로 밑에 IC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서운 입장 IC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하면 총 몇 개가 들어와요? 총 IC가 4개가 들어오죠.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뭘 느끼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안성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이렇게 보자고요. 아까 여기가 안성 IC 있죠? 그 다음에 스타필드가 바로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데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시내권이고 시내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권을 끼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선 상태에서 요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분들이 지나가면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는 IC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가 안성 맞춤 IC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수지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저수지 IC를 끼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바우덕인가요? 바우덕이 그 휴게소가 하나가 들어오면서 여기 저수지 끼고 여기가 한 꽤 많은 땅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IC가 하나 들어오고 그 주변에 뭐가냐 여기 삼성에서 땅을 매입을 해놨다라고 하는 남풍 일대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앞에 저수지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저수지 바로 조그만 그 하람 밑에 IC가 하나 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장하고 서운 그러니까 한마디 천안하고 그 다음에 안성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서 IC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좀 더 확장을 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안성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냐면 안성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가 안성 시내죠. 그렇지 않나요? 안성 시내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외곽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점점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고3저수지 있네. 이거 고3저수지. 고3저수지 옆으로 해서 하나 IC가 들어가고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잖아요. 여기 이게 바로 무슨 IC냐면 안성 맞춤 IC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저수지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장 서운 쪽에 하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볼 때 자 안성에서 가장 큰 돈이 될 적은 어디로 될까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어디냐면 안성 종합운동장 있죠. 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나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금강저수지가 있죠. 여기가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IC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성맞춤 IC고 여기가 종합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성 시내죠. 자 시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에 IC가 들어온다? IC가 들어오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저수지 끼고 있죠? 그럼 안성에서 앞으로 향후 개발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개발할까? 잘 보시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확장을 할 거고요. 그건 알아서 확장을 할 겁니다. 근데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올 적은 어디냐면 안성 맞춤 IC 끼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IC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성의 중심권을 강타하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주변을 가지고 있는 IC란 말이에요. 좀 볼까요 이거를? 지금 여기 사거리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 어디가 들어오냐면 여기가 IC가 들어온다. 여기가 그럼 이쪽은 안성 시내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구시가지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원형지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 원형지 땅에다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동네를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그냥 전답이네 다. 맞죠?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는 여기가 절대농지이긴 한데 생산녹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절대농지이긴 하지만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농림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여기가 금강저수지가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될 건데 딱 보니까 어디냐면 종합운동장 앞에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강저수지 바로 옆에 보면은 금강리역에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 도로 있잖아요. 금강저수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금강류 들어가 이게 302번 지방도로거든요, 이게. 여기 시내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방도로인데 302번 지방도로가 2차선에서 앞으로 4차선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차선에 4차선으로 들어오는 금강저수지를 끼고 있는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접근성이 바로 되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택지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지구 단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바로 옆에 주거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안에 안 들어가고 자생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땅이면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성에서 가장 돈 될 땅. 원해놓은 대표가 추천하는 지역인데요. 금강저수지 앞에 있는 주거지역, 이거 가장 큰 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엄청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성에서 제일 비싼 동네로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자, 여기는 구시가지고 여기는 안성의 중앙부를 강타하는 신시가지의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일때는 당연히 택지 개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바운드리 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주거지역은 특히나 금강저수지를 끼고 있는 주택가로서는 가장 입지가 좋은 땅으로서 땅값이 가장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맞지 않나요? 만약에 안성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안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맞죠? 그래서 안성에서 가장 돈 될 것, 안성맞춤 주변 IC가 들어오는 그 나들목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들, 이런 주거지역들은 거의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안성 같은 경우는 IC만 하나만 들어와도 이렇게 주변 일대 개발한다고 하는데 새만금은 뭐예요? 새만금 이거 뭐 IC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냥 안성 자체만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안성 시내권이 아니라 안성맞춤 IC 주변에 있는 금강저수지 주변의 주거지역들 이런 쪽에다가 묻어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당히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안성에 스타필드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런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만큼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성에서는 예전에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배척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려져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안성 땅값도 당연히 폭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그죠? 그런데 자, 근데 새만금을 한번 봅시다. 자, 새만금을 보니까 자, 새만금에 대한 타이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타이틀을 보게 되니까 뭐냐면 4차 뭐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진기지 되어 있지 않나요? 자, 우리는 딱 타이틀이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자, 이거는요, 시대에 따라서 3차에서 이제는 4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포커스다? 그냥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새만금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차원에서 새만금은 되게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앞으로의 땅을 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지역, 이 새만금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 나온 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한국형 뉴딜, 그쵸? 한국형 뉴딜 선도기지죠? 선도기지. 한국형 뉴딜 선도기지인데, 자, 뉴딜은 뭡니까? 디지털하고 그린 뉴딜이잖아요. 자, 디지털하고 그린 뉴딜의 그 궁합이 딱 맞는 데가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하고 딱 맞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새만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같아요. 정부 정책을 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만큼 정부는 새만금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정말 꽂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맞죠, 그죠?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뉴딜 정책은.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뭡니까? 수소경제. 그쵸? 수소경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는 특히 어떻습니까? 태양광이죠? 뭐 수상 태양광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 이번에 2.1기가와트급 태양광, 이 수상 태양광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볼거리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수소 산업하고도 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소가 어떻게 다 발생을 합니까? 수소가 어떻게 발생해요? H2O 있잖아요. H2O. H2O 중에서 H가 뭐예요? H가 수소예요. 수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발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물을. 그럼 물을 갖다 전기 분해를 하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남는 여유분에 있는 에너지를 수소 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소 에너지 갖다 어떻습니까? 산업화를 시키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전기차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전기차가 전기를 충전을 시켜놨는데 불이 나버린 거야. 그리고 전기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대요. 이보니까 전기차도 약간의 어떻습니까? 문제점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수소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수소 경제에 대한 선도기지를 정부에서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냐면 바로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뭐냐? 탄소산업. 탄소산업 있죠? 이제 탄소를 섬유로 한 탄소섬유. 탄소가 아니라 탄소섬유. 탄소섬유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새만금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그 상징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 있잖아요. 랜드마크 빌딩을 갖다가 탄소섬유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을 거다. 이해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잠실에 있는 잠실 빌딩보다도 더 높은 빌딩을 갖다가 새만금에 짓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까지 있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바로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탄소산업, 그러니까 탄소섬유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건축 기법들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디? 새만금에 적용이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세계 지금 현재 최대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산업. 지금 관광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산업 육성을 해서 지금 부안 쪽이라든지 또는 신시 아미도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그 수상 태양광 자체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관광산업으로 지금 만들 계획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새만금 전체가 다 관광산업이에요. 새만금이.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관광산업,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유동인구를. 그러니까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려서 새만금에 와서 돈을 많이 써서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SK 어떻습니까? GS 대기업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바로 이거 갖다가 앵커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기업. 어떻게 보면은 앵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기업을 앵커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커 기업들이 지금 SK, GS가 들어옴으로 해서 점점 어떻습니까? 더 많은 대기업들이 육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들이. 또 하나 볼까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리쉐어링. 자, 리쉐어링 정책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자꾸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떠요, 안 떠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비행기가 안 뜨고 어떻습니까? 자국 위주로 나갔던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해외로 눈 돌렸던 그런 회사. 예전에 어떤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자꾸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뻗어나갔던 걸 갖다 다시 안쪽으로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미국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으로 들어오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근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새만금만큼 이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쉐어링 정책의 가장 수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혜지가 어디다? 새만금이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는 곳이 어디냐?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쉐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앵커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새만금들은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 당연히 유치한다는 건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땅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산, 뭐 김제, 뭐 부안 얘기 하잖아요. 부안 얘기 하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은 자, 그럼 부안에서 가장 돈 될 곳이 뭐냐? 아까 안성에서 가장 돈 될 곳 얘기했잖아요. 돈 될 곳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거 남북 2축 어떻습니까? 요거 남북 3축. 그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동서 3축. 그다음 이건 뭐예요? 새만금 지원도로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아까 부안군청 주변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는 안성의 시내, 그러니까 안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적으로 개발되는 거는 당연히 개발돼요. 왜냐하면 이미 편의시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청 주변으로도 개발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있지만은 예전에 개발된 것보다는 새롭게 개발되는 게 어떻습니까? 더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강북보다는 강남이 개발되듯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다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여기 새만금 지원도로와 남북 삼척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 크로스가 되어 있으면서 요 중심권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땅들 그리고 새만금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남북 2축도로와 남북 3축도로에 같은 영향권을 끼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 도로는 이게 2차선에서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 도로가 어떻습니까? 인구에 대한 어떤 차량 이동성이 엄청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의 차량 운행량보다도 제가 100배 이상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는 늘어나야죠. 더 늘어나야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차량 이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교통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는 이 안쪽으로 기업이 들어오겠지만 여기 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다 채워지고 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자, 그럼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그 외곽으로 간다라고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외곽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하면서 새만금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 있죠. 그런 쪽으로 지역을 볼 텐데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좀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니까 여기가 지원도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남북 삼축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진짜 밟아야 돼요. 이거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다 이거 농림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 자리 중에서 요 센터 있죠? 이렇게 센터 자리 중에서 요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계획관리 지역은 왜 좋습니까? 건폐 용적률이 좋잖아요. 땅에 대한 활용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계획관리 지역으로는 제가 보니 이게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오고 이 도로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위에서도 들어와도 되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죠. 제가 보는 거는 요 본동리 일대 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무언가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또 약간 앵커 기업, 또 리쉐어링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이쪽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유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여기 본동리 일대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외곽도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증산리가 여기잖아요. 맞죠? 당연히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면 바로 증산리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가장 수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대에 어떻습니까? 군 국유지가 있는 거예요. 군 국유지. 군 국유지는 터뜨리기 좋단 말이에요. 무언가가 터뜨리기 좋죠? 그 옆에 붙어 있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이만큼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땅이 많이 없다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지만 안성은 아까 안성 맞춤 IC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 당연히 대박 납니다. 대박 나는데 자, 새만금에서 대박 날 지역 어디요? 여기를 봐야 된다. 왜?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안성에서 저평가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개발 호재가 많고 앞으로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여기 저평가가 돼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지금 저평가가 돼 있지만
여기 변동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오히려 땅값을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안에서 가장 돈 될 위치 어디? 증산리.